자, 그러다가 망했어요. 망했는데, 그, 1945년 이후에, 그럼 신도가 어떻게, 전개돼 갔는지에 대해서, 뭐 여기서 출연한 사람이 지금 둘밖에 없으니까, 두 사람의 그 이야기를 잠깐 보면서, 그 이후에 신도가 어떻게 살아나가려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리구치 시노부인데, 이 사람 워낙 일본의 어떻게 보면은 전통주의자, 국수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충격을 받은 거죠. 어, 일본이 깨진 거에 대해서 2차 대전에서 항복을 한 것이 이제 엄청난 충격인데, 근데 오리구치 시노부는 그 이후에도 당연히 이제 어떻게 다시 일본이 일어설 것인가, 일본인이 어떻게 다시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해답을 이제 찾아가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도가 약간 그 길을 조금 좀 과하게 나가서 그 부서지는 경험을 겪었지만은, 그래도 일본을 다시 이끌어갈 수 있는, 일본인을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는 거에 어떤 그 원천적인 힘은 그 신도밖에 없다 하고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럴 때 약간 이제 뉘앙스가 바뀌어요. 신도에 어떤 면을 그럼 부각시켜야 되냐. 왜냐하면 그 제국주의 시대 때에 부각시켰던 신도의 특성들이 작동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이제 찾기 시작하는데, 그때 찾은 것이 요, 영어로 얘기하면 요겁니다. 바이탈리즘. 요 생명이 꿈틀꿈틀대는 무언가 그 힘, 요 생명을 살려주는 요 활력이 신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끝없이 불어넣어주는 그 신도가 있고, 신들이 있고, 그걸 따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갑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우에다 겐지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서양 서전적 공부를 하고 이제 고쿠가쿠인 대학에서 이제 가르쳤는데, 이 사람도 신도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이제 강조하는 것이 조금 이제 오리구치하고 이제 비슷한데, 신도 전통이 갖고 있는 그 라이프 파워, 생명을 넣어주는 힘,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 그 힘, 여기에 주목하자. 생명을 불어넣는 힘, 생명을 살리는 힘, 생명의 힘, 이런 것들이 이제 신도 전통에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의 구체적인 그 예로 예컨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화 의례가 있는데, 퓨리피케이션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주는 이런 정화 의례가 신도 의례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정화 의례는 다른 말로 더러운 것, 생명에 방해가 되는 것을 다 닦아서 없애주는 그런 의례이기 때문에 생명을 되살리는 그런 의례다. 생명을 되살리게 하는 그런 전통이다. 이런 걸 이제 강조하고, 이런 퓨리피케이션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의례적으로.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도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더러운 마음을 없애고 아주 정직하게 살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깨끗하게 살자. 이런 것에 도덕과 윤리를 그 근저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 이제 신도 전통이라는 거죠. 신도는 버릴 수가 없는데, 그 신도 전통 중에 이 라이프 파워에 이제 집중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신도의 전통을 보면은, 신도는 항상 언제나
그 자연과 인간의 소통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애니미즘제 같은 거죠. 그 신도의 그 자연 사랑, 자연 친화적인 것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우리에게는 그 조상신이 있다는 거예요. 조상신. 이 조상신이 있어서 이 자연과 그 인간의 교통을 이제 원활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여러 측면에서 서로 깊이 그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의 그 전통이 신도 전통이다. 여기에 집중해서 그 신도를 살려나가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신도를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이제 노력을 하고요. 아주 지금까지도 뭐 각 그 분야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 자연 생태 운동과 신도라 할지 그런 것도 이제 일환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도는 기본적으로 일본인의 생활하고 이제 분리가 될 수 없는 그런 이미 그 일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열기를 이제 알 수 있는 게 그 새해가 되면은 그 새해 첫날에 원래는 그 전날부터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12시가 땡 되면 새해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새해가 되면은 신도 신사에 가서 이제 절을 기원을 해요. 1년 어떻게 살 건지, 그다음에 신의 축복을 받고. 근데 여기 일본 전국에서 가장 그 유명한 데가 후시미 이나리 진자라고 교토에 있는데 교토. 거기는 뭐 얼마 온다라더라. 어마어마하게 와요. 몇백만 명이 온대, 몇백만 명.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열기가 있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전 근대는 다 마쳐야 되는데요. 전 근대에 그 소위 철학사라는 제목 하에 다른 그 주제들이 맨 처음에는 이제 불교를 다뤘고, 그 다음에 유교를 다뤘고, 그 다음에 신도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없는데, 물론 다른 것이 없을 수가 없죠.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고려해서 이 편자들이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역시 이 세 종교 전통이 그 일본의 그 2000년 이상, 뭐 몇천 년 이상의 기반을 형성해 오는데 어떤 저류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본을 이해하는 데는 이 불교, 유교, 신도가 상당히 관건이 된다, 중요한 소스가 된다 하는 이야기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근대로 가면은 그 책의 그 목차를 보시면 우선 알겠지만은 우선 등장인물들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분야들도 상당히 이제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고요. 소위 근대 학문이라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서양의 사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들어와서 융합이 되고 하면서 이제 오늘의 일본을 만들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근대는 뭐 이것을 일단은 마치고 전근대 전체는 좀 그렇고 이 신도 여기 쭉 선생님 강연을 들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소감도 이것저것 생겼고요. 그중 한 가지만 제가 먼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종교학, 특히 우리 강연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특히 그 종교 문화사 쪽 시각을 많이 그 시각을 주로 해서 아주 풍성하게 일본 문화와 관련된 이러저러한 얘기를 다른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아주 귀한 얘기를 우리 매달 들어왔습니다. 이 신토와 관련해서도 역시 그런데요.
그런가 하면 또 이 교재 편찬자들의 시각, 이것도 매우 중요한 면들이 있어 보입니다. 370페이지, 371페이지에 보면은, 중요한 이 신토 사상사 국학과 관련해서, 국학의 역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추상을 이 편찬자들이 해내고 있는데, 오규소라, 이게 유학자죠. 오규소라, 그 바로 앞서서 국학을 말하자면 흥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가므노 마비치, 이거를 이제 인위 대 자연으로 정리를 했어요. 인위를 중시하는 유학자 오규소라이와 자연을 중시하는 가므노 마비치, 이렇게 대비를 했고요. 그게 이제 여기 뽑혀 있는 예문 속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1쪽에 가면은 노리나가와 후지타니, 이건 둘 다 국학자들이죠. 노리나가와 후지타니를 역사대 비유로, 그러니까 고사기에 실린 기사들을 비교적 충실하게 역사적 기술로 이해하고자 했던 노리나가, 그런 식의 독법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한 후지타니는 고사기의 그런 기사들이 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그냥 단순한 비유이다. 그걸 가지고 역사적 사실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곤란하다는 식의 후지타니의 관점, 이걸 대비시켰는데, 이것도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예문, 뽑혀 있는 예문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국학 내지는 신토 사상 내부에도 이런 단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제가 추가하고 싶은 거는 이제 마지막에 이 태평양 전쟁 이후의 신토 사상가들의 동향을 우리 알 수 있었잖아요. 오리구치 시노부하고 우에다 겐지인데, 아마 여기 예문에만 드러나는 건지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전의 신토 사상가들에게서는 중시되지 않던 무스비 이누카미, 그 무스비 신앙이 두 사람에게 다 강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리구치 시노부는 드러내놓고 433쪽에 보면은 셋째 단락의 무스비 얘기하고 있죠. 아까 선생님 요거 인용하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 겐지의 경우도 보면은 생명윤리학이라든지 아까 선생님 파워 오브 라이프, 생명력, 이게 이제 무스비 신앙과 연관되어지는 건데, 이 무스비 가미는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남편으로 소개되어지는 건데, 일종의 만물의 생명력의 근원인 거죠. 이 무스리가 생명력의 근원이요. 그걸 강조하는 거고, 이거는 결국 어찌 보면은 이 정령신앙, 애니미즘적인 측면을 대변해 주는 게 이 무스비 신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그 신토 사상가들이 주로 일본의 고대 신화 속의 그 신들과 국가를 연결시켰다면, 그래서 국채론을 보면 근대 국가관념을 형성하는데 관여해 왔다고 한다면, 이제 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에 이 사람들은 일반인들의 생활 속에 깊이 침투하는 그런 그 신토 사상,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데 이 무스비 신앙을 끌어들여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요. 신도가 정치화가 많이 되었다가 그 정치색이 없어지는 것이 일본 역사상 두 번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고대고요, 고대. 고대, 나라 시대. 그 다음에 해이안 초기. 이때는 그 신도가 정치적인 역할을 좀 했어요, 많이. 근데 그러다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사무라이한테 권력을 뺏기면서 완전히 뭐 힘을 잃어버렸죠. 그러다가 메이지가 되어가지고 또 갑자기 정치력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치력은 이제 굉장히 아주 그 강고하게 행사가 됐는데, 그러다가 1945년에 이제 폭발해버리고 만 거죠. 그리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한 2000년 정도의 역사를 본다면은 신도가 정치색을 띄었던 거는 2000년 가운데 그 뭐 한 10분의 1? 10분의 1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작은 세월이죠. 작은 세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인 색깔을 전면에 드러냈던 거는 일본 역사 전체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예외적인 그런 현상이었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일본의 신도에 있어서 몇 년이 이어져 오는 것들은 계속 있었던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라이프하고 관계되는 그런 의례, 관습, 뭐 윤리, 도덕 이런 겁니다. 그 가운데서 그 신들의 이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의 그 가장 중심되는 단어를 하나, 한문, 한자 단어를 딱 끄집어낸다면은 생산할 때 산자야, 산. 무습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생명을 주는, 하여튼 뭔가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생명을 주는 건데,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생명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생명의 힘이잖아요, 힘. 병든 생명이 아니라 활기 있는 생명. 근데 대개 모든 나라, 어떤 나라든지 민속이나 토속적인 신앙들은 되게 그렇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일본식의 그 생명,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된 것이 이제 신도 그 신앙이라고 이제 하고요. 예전에는 무습이라는 말도 많이 썼지만은 우부스나노 가미라, 우부스를 한자로 쓰면은 생산할 때 산에다가 토지할 때 산토, 뭐 신이라고 해서 산토. 이것이 보통 농촌에서 가장 많이 그 신도 의례 속에 녹아있는 그 관념이에요. 다 토지하고 관계가 있고 생산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생명하고 관계가 있고 이제 이런 식의 일본의 어떤 토속적인 신앙 전통이 이제 기반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정치사역이 싹 가시니까 남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서 이제 다시 그 원래 모습대로 되돌아가고자 하고 이제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국학운동서부터 그 제국주의 끝날 때까지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존재들이에요, 좀. 모토리니 뭐니 등등 해가지고 전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외적인 이제 존재들이죠. 그 이전에 뭐 1000년 이상, 1500년 이상은 그거 없이 그냥 신도가 그냥 생활 속에 스며들어가지고 존재한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역시 이제 그런 측면을 이해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이제 전체상이 좀 보이는. 두 번째 얘기하시는 거는 일본은 이 한국 동양 종교가 다 이제 그렇지만은 배타성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각 종교별로. 같이 여러 개를 이제 공유하고 약간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고, 지도자들은 더 이제 갈등을 좀 보이고, 그래가지고 자기 내부 속을 다지고 하는 이제 경향들이 있지만은, 그냥 보통 사람들은 뭐 관계없어요. 뭐 좋은 거 다 그냥 먹는 거예요. 좋다는 영양제를 다 먹듯이 다 먹고 사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왔다. 근데 그런데 그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볼 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모여서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되는지 등등의 이런 것들의 어떤 뭐랄까, 기반, 그것의 정당성을 제공해 준 그런 전통들은 불교, 유교, 신도였다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날 때는 신도로 나고 결혼할 음. 때는 기독교식으로 결혼하고 죽을 때는 불교로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요즘이고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악맛이 돼가지고 기독교 손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결혼식은 기독교식으로 하는 게 값이 싸니까 뭐 요즘에 그렇죠, 요즘에. 밴쿠버 같은 데 와가지고 예. 목사 사가지고 결혼한다는. 요즘은 완전히 이제 그런 제한들이 없으니까 뭐 여러 가지 하죠. 여러 가지 하는데 뭐 그래서 보통 결혼식을 결혼식장에서 하도 신도식으로 또 해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신도 가서 허연 거 뒤집어 쓰고 제가 저번에 보여줬던 사진대로 또 신도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진 찍혀서 교회 가는 사람도 있고. 신도 이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교인을 어떻게 정의에 따라 다른데요. 어떻게 정의에 따라서 100%가 될 수도 있고 한 10%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본 사람들 어릴 때부터 이제 자기 동네에 신도 신사가 있고 뭐 거기서 가서 놀기도 하고 마당도 넓고 하니까 거기하고 안 붙을 필요가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이제 스며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 가서도 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가기도 하고 뭐 등등 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배어 있는 거죠. 알게 모르게. 근데 그렇게 그것까지 포함하면 뭐 일본인 전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일본은 어떻게 네? 절에 가면은 뭐 대웅전에 석가모니상이든지 뭐 무슨 여러 불상들이 있잖아요. 이네들은 보편적인 위상을 갖는 존재들이잖아요. 누구나가 부담 없이 가서 그 앞에서 조아릴 수 있다고요. 근데 일본의 신사에 있는 신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을마다 있다 이러면은 거기 모셔져 있는 신은 마을 신들입니까? 다 달라요. 다른데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예우자가 가면은. 왜냐하면 신도의 건물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람이 딱 가서 건물 앞에 딱 서면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건물이 하나 있으면 그거를 뭐라 하냐면 배전이라 해요. 배전. 배례한다 할 때 배. 거기서 뭐 이렇게 손을 모고서 머리를 숙인다 할지 기도를 한다 할지 그렇게 하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없나 하면 신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건물에 있어요. 뒤에 건물에. 건물이 뒤에 또 있습니다. 비슷한 건물이 그걸 본전이라 해요. 본전. 근데 본전은 신도 거기에 사제위원은 못 들어가요. 일반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전은 원래 의미가 그 안에 신이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서 뭘 해도 누구한테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신도의 가미는 원래 이론적으로 본전에 없어요. 본전에 없고, 가서 딱 누가 가서 이렇게 따랑따랑 해서 이렇게 울리잖아요. 종으로 울리고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신이 저기서 내려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어디선가 내려와서 본전에 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례를 받고 절을 받고 또 가버려요. 이거 원래 본전에는 신이 없는 거예요.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인지 알 수가 없는 도대체가. 그런데 불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본전에다가 신의 형상을 조금씩 만들어 놓은 데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건 별로 인기가 없고 가짜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본전에는 대개 어떤 물건이 있냐면은
신이 바깥에서 돌아다니다가 누가 와서 절하면은 와서 잠깐 내려서 앉아 있는 상징물이 있는데, 그 상징물이 대개 어떤 거냐면 거울, 그다음에 칼, 그다음에 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화가 있어요, 일화가. 어떤 일화가 있냐면은 후쿠자와 유키치가 그 나카가와인가 저기 그 규슈의 쪽에 그 동쪽 지역의 출신이에요. 거긴데 후쿠자와가 그 자기 책에도 썼는데, 자기 집안에, 이 사람은 그 한 중급 정도 사무라이 이제 집안인데, 자기 집안에, 집이 좀 큰데 집안에 조그만 그 신사가 있어요. 신도 신사가 조그맣게 집안에 조그맣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랑 아버지가 얼마나 그걸 그 중시하는지 그 맨날 가서 그 앞에서 절하고, 어디 갔다 와서 뭐 얘기하고, 뭐 집안에 무슨 일 있으면 가서 또 기도도 하고. 그 제가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거예요. 저는 도대체 뭐가 있는데 저렇게 저렇게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무도 집에 없을 때 몰래 가서 열어봤대.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돌이 하나 딱 있더래, 돌. 그래가지고서 그때 받은 충격을 쓴 글이 있어요. 야, 역시 이 잘못해서 미신에 빠지면 큰일 나겠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자고. 그래가지고서 그 계몽주의자의 길을 걷게 된 그 조그만 계기가 거기에도 연연한다고 쓴 글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신도는 기본적으로 신체가 없어요, 신체. 그 신에 몸이 없는 거예요. 왜 없냐면 그 신은 거기 없기 때문에 있다가 뭔가를 공경을 절을 받을 때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내려와서 잠깐 앉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다가 가는 그런 그 신체, 신의 바디에 해당되는 거를 일본 말로 요리시로라고 불러요. 요리시로. 요리시로. 그 잠깐 왔다가 앉았다 간 그냥 뭐랄까 의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불교하고 다르죠, 불교. 근데 불교의 그 원리도 비슷해요. 다른 거 없어요. 또 이제 그건 다른 얘기 해야 되는데 그건 얘기가 길어지니까. 자막이 신으로서 드는 게 거울, 검, 그다음에 그다음에 네, 옥, 방울을 많이 옥이요, 옥. 그럼 마가 그 약간 구부러진 그 여기 귀걸이 같은 옥 있잖아요, 옥. 그게 있어요. 그것이 그 삼종의 그 신기라 그래가지고 그 천안과하고 관련된 세 가지 보물이에요, 이게. 마가타마라 그러는데 그 겁이 있고 그다음에 그 거울이 있고. 그다음에 뭔지 몰라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제가. 그 신대 이름은 굉장히 많은데 근데 거기는 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소감과 질문인데요. 뭐 일본의 정서하고 한국인의 정서가 많이 다른데 일본의 정서에서 굉장히 막 편함을 느끼고 왔거든요. 뭐 이렇게 뭐 질서라든지 그다음에 굉장히 거리가 깨끗하고 뭐 담배꽁초 없고 뭐 쓰레기 없고 이런 거라든지 뭐 이렇게 바닥에 줄 하나를 긋더라도 굉장히 뭐 깨끗하게 긋고 공사장 같은 것도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편함을 느끼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좀 어설프게 굴어도 되게 계속 기다려주는 그런 문화 그런 것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프랜차이저 같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스타벅스라든지 버거킹이라든지 그 외국의 그런 브랜드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도쿄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굉장히 뭐 스타벅스도 거의 없고 그리고 인제 어떤 일본은 이제 장인 문화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좀 뿌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일본은 뭐 그게 작든지 크든지 뭐 돈이 되든지 안 되든지 어떤 자신이 가진 뿌리를 어떻게든 뭐 작은 식당을 통해서도 그런 '뿌리를 키운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뭐 저의 느낌이 어떤 역사와 관련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신도 얘기할 때에도 나왔지만은 중시하고 중요하게 실천했던 것이 이 정화잖아요, 정화. 퓨리피케이션. 왜냐하면 신도의 의례의 기본 구조는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녹슨 것, 그다음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럽혀진 것, 그다음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힘이 빠진 것,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상태로 이제 되돌리는 건데, 이제 그것이 이제 신도 의례의 이제 기본 구조고, 그 신도의 그 신사에서 해마다 축제를 하잖아요. 축제를 하는 그것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승진 구조가. 이 원점이라는 것이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고닿았어요. 그다음에 생명이 충만해 있고, 그다음에 깨끗했어요. 예? 이제 그렇게 그거를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이제 그 전통이 있는 거죠, 예전부터. 그래서 인간도 그 일본의 애들 교육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게 뭐냐면 정직이에요, 정직. 마음이 더러워지면 안 된다. 깨끗이 닦아가지고 정직해야 된다. 이제 그거거든요. 뭐 등등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신도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길거리 뭐 청소랄지, 뭐 등등이 공사를 줘도 사람들 지나가기 좋게 하고 미관도 상당히 신경 쓰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런 전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은 이 깨끗한 걸 더럽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척이 돼요, 배척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엮여져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 뭐 이런 거는 일본이 원래 섬나라잖아요. 섬나라라 해가지고 이 사방이 바다가 둘러져 있어서 잘 보호가 됐던 나라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운이 좋았죠. 위침을 받지 않았죠. 미국하고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미국에서 온 뭐 거의 유일한 게 두 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하나는 신라 해적이고요, 신라. 근데 거기는 연구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몽고거든요. 몽고의 습격인데, 근데 다 왔다가 몽고도 실패했잖아요. 바다를 건너서 침략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예전에 교통수단에 있는 걸로. 그래서 자기네가 전부 보호가 딱 되다 보니까 외부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배타심 이런 것도 강하고, 자기 거를 중시하는 역으로 그런 전통도 강한 거죠. 그래서 이게 별로 이제 시들리키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항상 천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일본은 예전에는 천하란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천하에 무슨 뭐 도요타랄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다른 나라하고 인접돼 있는 나라들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은 워낙 교통이 빈번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덜하죠. 이제 그런 게 있어서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은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선 그렇게 반기지를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하나 더 붙이면은 재밌는 게 예컨대 음식점이 하나 잘 되면은 한국 같으면 옆집에 또 하나 생기잖아요. 그다음에 또 뒷골목들하고 또 하나 생기잖아요. 일본은 절대로 안 생깁니다, 거의.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표를 죠 일본은 전부 쪼개져 가지고 자율권을 어느 정도 갖고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런 자율권을 갖고서 살게 된 과정들이 엄청난 자기 투쟁을 해 가지고 쟁취한 거예요. 이게 남한테 주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피리 나는 투쟁을 엄청나게 했어요. 해 가지고서 자기 자율 공간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근대에 이제 근세가 되면서 이제 그것이 정착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남의 자율권을 침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자율권을 별로 침해를 안 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것도 역세 사물인데, 그래서 음식점이 하나 잘 되면은 그 옆에다 하나 차리면 그 사람의 자율권을 침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따지고 보면 자기 자율권을 침해받게 만드는 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되도록 안 하는 이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재밌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개인 경우로는 제가 일본의 교토에서 1년 있은 적이 있었는데, 근처에 일본 식당이 별로 없어요. 조금 그 시내만 벗어나면 식당 찾기가 힘든데, 하나가 이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가는데 식당이 하나 생기는데, 식당 생긴다고 이제 그 광고가 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제가 그 한 서너 번 가가지고 다 실패했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냐면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서 손님한테 예행 연습을 한 달 정도 하다, 한 달 정도. 손님 안 받고 예행 연습. 다시 그냥 닦고 다시 하고서 와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면서 한 달 정도 예행 연습을 한 다음에 딱 오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밌구나 하는 걸 느꼈죠. 근데 그것이 그 자기 권익을 보호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권익을 보장해주고 보함으로써 자기 권익을 지키는, 그것이 역사적으로 얻은 하나의 경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그 일본에서 오면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이런 비판을 많이 해요. 진지하지 않다. 그다음에 그 뭐랄까 좀 그 혁명적이지 않다. 그 새로운 거를 이렇게 즐기지 않는다, 이런 그 부의 측면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 시간을 공부해 오면서 오늘 허남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 신도라든지 아니면은 일본의 사상 철학 자체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마음속에 '아 그것은 알기 싫다.'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자서는 하기 버겁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는 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선생님께서 이렇게 산산히 얘기해 주시고, 또 다른 선생님들과 이렇게 말씀들을 들으면서 저에 대해서 저의 여러 그랬던 자세들도 걷어내고, 그리고 다시 흥미도 생기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이 공부를 할 때 먼저 예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적으로 그렇게 못하고요. 항상 허남민 선생님 말씀을 듣고서 흥미가 끌리는 것들을 한 달 동안 이렇게 복습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왔고요. 그리고 오늘 신도를 들으면서 그 혼백이라는 어휘가 생각났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그 신도는 신체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신도가 그 영혼을 중시하고, 그 한국 쪽에서는 혼만이 아니라 백, 그러니까는 뼈도 중시를 한다는 그런 것을 어느 책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늘 딱 일치가 돼서 아주 좋은 배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고민하면서 상의하면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기 한 말씀 제가 추가하면은 일본의 묘가 두 개를 만드는 그 관습을 갖고 있는 지역이 많아요. 묘를 두 개 만들어요. 사람이 그 세상을 떼면은 하나는 스테바카라 스테르 버리는 묘예요. 버리는 묘. 버리는 묘는 뭐냐면 육체를 묻는 묘예요. 시신 한번 묻고는 버려버려요. 다시는 안 가. 안 가고 그다음에 시체가 전혀 없는 묘를 하나 더 만들어요. 그걸 자기 집 근처나 절에다 갖다 만드는데 그걸 마에리 바카라, 마에리 바카 뭐냐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묘입니다. 묘. 그 완전히 백 시신은 만약에 그렇게 유교에서 하면 그 큰일 나죠. 그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짧게 감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종교 분야가 제 전문은 아니어서 많이 어려운 점도 많았는데 저는 그 신도나 이런 부분들보다 중세에 더 민간에 많이 녹아 있었던 세속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흥미를 많이 끌었었는데 뭐 요즘 많이 연구되는 정동이라든지 그런 부분과도 연관돼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생겼던 것 같고 제가 그 일본에 생활한 지도 오래됐고 제 어머님이 일본 사람이신데 근데 제가 일본 외가에서 보던 것들에 대한 의미를 하나하나 여기서 주워가는 느낌들도 재미있었고 되게 많은 분야에서 재미를 느끼고 갔던 수업인 것 같습니다. 또 다음번에 저희가 맡게 될 때 누를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저도 뭐 종교학을 했는데 일본 전문이 아니라 가지고 이번에 허 교수를 통해서 일본 전문가의 소견을 듣게 돼서 아주 고맙고 반가웠습니다. 근데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사실은 참느라고 힘을 많이 썼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일본 무속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졌어요. 아까 그 시체를 어디 뒀다 하는 거 누가 그렇게 하고 있대요 지금. 그런 얘기 해가지고 지금 일본 무속 이 주술 무속이 아니라 주술 그 주술에 대한 그 관심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예, 파묘 같은 거 있잖아요. 일본에서도 그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파묘라는 영화. 네, 그게 이제 주술에 관한 건데, 네,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예. 저도 짧게 그냥 말씀드리면, 저도 너무 재밌었고요. 허남 선생님 일본 철학과 더불어서 시작됐던 게 일본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세 여행도 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으로 그러니까 조선 통신사로 왔던 파견됐던 분들이 일본을 바라보면서 했던 생각이 일본은 오랑캐다, 야만인이다 이렇게 쟤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면 그 조선 통신사들의 입장에서는 다 유교였기 때문에 유교가 없는 일본은 그냥 오랑캐다 이렇게 했는데 이쪽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불교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유교도 있고 또 오늘 공부한 이 신도도 있었는데 일본 성리학자 그러니까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보기에는 그냥 쟤들은 그냥 다 오랑캐다라고 했던 거는 상당한 그 무지와 무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일본 연구자들이고 또 이문세에서 온 사람들은 상당히 그냥 되게 아마추어이긴 한데 그 아마추어의 관점에서도 아주 이 일본 철학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일본에 이러이러한 철학이 있었구나. 그냥 모르면 그냥 오랑캐로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아주 재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남민 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이 공부해 주시는 도반 학우님들 선생님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이 그 신도에 관한 건데 신도가 정말 일본 일상에서는 굉장히 녹아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집을 새로 지을 때도 가서 오하라이라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 되게 그 무당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을 되게 신도의 간누시들이 하고 그 퓨리피케이션 정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그런 사고가 일본의 신체관을 만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소개를 해서 그 팁을 제가 반 정도 장난이고 반 정도 진담이니까 혹시 일상생활에서 응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도 하나의 우주라고 생각을 하죠. 모든 그 종교들이 많이 그러는데 특히 신도는 그 몸이 우주라는 신체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산맥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그리고 우리 몸 안에
그 파이프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습기가 많아지면은 우리 몸의 골짜기에 탁기, 더러운 기가 이렇게 쌓이기가 쉽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때려가지고 내는 게 일본의 사람들이 내려온 전통적인 건강법 중에 하나예요. 그거 실천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겨드랑이 같은데 이렇게 두드리기만 해도 겨드랑이하고 양쪽 겨드랑이하고 그리고 서해부 사타구니라고 그러죠. 사타구니를 주무시기 전에 아니면 회사에 가기 전에 일상을 끝내기 전에 두드리기만 해도 그 탁기가 빠져나가서 몸이 정화된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좋고 이것은 아마도 퇴계 선생님도 이거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동양에. 그래서 지금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일상 나가면 전차 타면은 막 탁기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걸 하면 그걸 아우 뭐 싫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털어내는 거. 그래서 털 때 먼지털이로 몸속에 있는 탁기를 빼낸다 해서 네 군데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쪽 겨드랑이 그리고 서해부 사타구니 거기를 열심히 두드러낼 때 먼지털이로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사람들의 신도에서 이게 나온 오하라이 중에 하나인데 어디를 가거나 아니면 뭐 친구 간에도 있고 회사 생활도 있고 하다 보면은 그 알력 같은 게 생기잖아요. 무슨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에 남는 거 그러면은 그 일본 사람들 왼쪽 어깨를 탁 치면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해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본 사람 아니라도 좋은 거 있으면 다 쓰면서 사용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너무 싫어, 뭐 김 부장 너무 싫어해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너무 우리가 소모되니까 만약에 김똘똘이라고 있으면 김똘똘이 하면서 이렇게 치면은 그게 빠져나가고 훨씬 자기 마음이 편해지니까 이걸 좀 일상에서 해보시면 어쩔까 이렇게 신도적인 신체가 아니라 소개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한번 하면 몸이 시원해져요. 네, 이상입니다. 그럼 9월에 시즌 3로 다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